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사건 이번 주에 정말 핫했던 사건이죠. 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꽤 된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공분하고 있습니다. 네, 2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이후에 한공주, 시그널을 비롯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때 한때 관심을 좀 모으기도 했는데요. 네. 중간중간에 네. 최근 한 유튜버가 이 사건을 다루면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 가해자가 우연히 목격되면서 이게 불거진 거죠? 맞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네. 백종원 씨가 전국의 식당을 다니면서 음식 맛보는 영상이 있는데요. 네. 2년 전 영상에 밀양 사건 가해자 중에 한 명이 그 식당 직원으로 출연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2년 전에 출연한 게 어떻게 지금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유튜버는요, 네. 그 직원의 신상을 공개한 걸 넘어서 이어서 한 명을 더 공개했고요. 또 다른 유튜버가 한 명의 신상을 더 공개했거든요. 지금까지 3명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하던 분들조차도 근데 이렇게 막 공개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실제 가해자라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는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밀양 여중생 사건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 당시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네, 2003년 6월 울산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A양이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이때 전화를 받은 사람이 밀양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김모 군이었는데요. 전화를 바로 끊지 않고 대화를 하다가 온라인 채팅으로 넘어갔습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네, 그게 이 비극의 시작이었던 겁니까? 네, 당시 김군이 밀양 연합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러면 보통 비행 청소년들 모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만화에 인천연합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네. 밀양연합은 실제로 밀양 지역 비행 청소년 일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예. 김군은 A양과 채팅하면서요, A양의 친동생에게 그 모임의 두목급인 박모군을 소개해줄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난 2004년 1월 범행을 계획한 김군 일당이 A양에게 밀양으로 놀러 오라고 했고요. A양이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밀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폭행을 당했던 건가요? 네, 밀양에 있는 한 여인숙에 끌고 가서 둔기로 폭행하고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고요. 또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위협도 했고요. 그리고 첫 범행 후 11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A양을 불러내서 때리고 성폭행하고 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협박해서 집단 성폭행하고 그렇게 수개월, 11개월이 지난 건데 참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CBS 기사에 따르면 더 추악한 범행도 있었는데 너무 자세히는 전하지 않겠고요. 이렇게 범행이 이어지면서 집단 강간에 가담한 인원이 계속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A양의 여동생 또 사촌 언니를 불러내서 때리고 금품을 빼앗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신고 못한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으로 네. 협박했기 때문일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또 전화해서 다 알리겠다 이런 협박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당시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되면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1년 가까이 수십 명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가족들에게서 도움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A양 가족 도움은 왜 어려웠습니까? A양의 아버지가요, 알코올依存증에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고요.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사건 벌어지기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따로 나가 살았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의 폭행이 A양에게 집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A양이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거죠. 아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드러난 거죠, 세상에? 네, 한참 지난 2004년 12월입니다. 네. 11개월 동안 당한 거죠. 우연히 A양을 만난 이모가 뭔가 이상한 거를 느껴서 대화를 하다가 이모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A양의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요. 사실 범행 수법이 너무 노골적이었고 또 밀양이 크지 않고 좁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경찰이 며칠 만에 가해자 대부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A양 외에도요, 인근의 여중생, 여고생 등 총 5명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가 무려 44명이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게 44명이고요. 망을 보거나 범행을 촬영하면서 가담한 사람도 무려 75명이에요. 합하면 그럼 100명이 넘어가요? 네, 120명에 와. 가까운 거죠. 그런데 직접 성폭행을 한 44명 외에는요, 모두 훈방 조치됐습니다. 이게 지금 진짜 와 소리가 날 정도로 끔찍한 성폭행 사건인데 네. 어떻게 이게 그냥 이렇게 훈방 조치가 됐습니까? 그리고요, 그 44명에 대한 조치도 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13명은 피해자 A양의 아버지가 돈을 받고 합의해줘가지고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어요. 아, 돈 주고 합의해주면 이런 사건도 끝이 납니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지만요. 예. 당시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친고죄라면 고소를 해야 처벌 가능한 거죠. 네네. 당사자가. 그리고 일단 고소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고소를 취하하면은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예. 당시 13명의 피해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결이 됐고요. 이 합의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도 있어서요. 그리고 나머지 31명 중에서도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고 또 한 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서 다른 청으로 이제 송치가 됐거든요. 검찰이 이 사건으로 기소한 건 10명이었습니다. 그럼 그 10명만 처벌을 받은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당시 법원이 이렇게 봤는데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상태였고 또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적인 집단 심리로 저지른 우발적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소년부로 보냈습니다. 소년부로 보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죠? 소년법에 의해서요. 형사처벌 대신에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 예. 소년부 판사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신에 교화를 위한 그렇죠. 처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한 명 외에는요.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끔찍한 사건인데 이 피해자 5명, 11개월 동안 수십 명에게 성폭행, 그런데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공분이 상당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A양은요.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피해를 입었어요. 네. 경찰에 신고한 A양의 어머니가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 차례 경찰에 부탁했고 경찰도 알겠다고 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우선 조사 시에 여성 경찰이 동석을 해야 하고 네. A양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경찰이 이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에 범인 식별실이 따로 있었는데요. 공간이.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조사실 안에서 서로 마주본 상태로 앉힌 다음에 이게 지목을 하게 만든 거예요. 다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수사 시작 직후에 가해자 가족들이 A양을 둘러싸고 어디 제대로 살아보자. 어머, 몸 조심해라. 협박했구나. 예, 이런 위협까지 가했습니다. 아니, 경찰이 너무 무관심했네. 물론 20년 전 일입니다만 너무 무관심했네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걸 넘어서 경찰이 직접 가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한 경찰관의 일인데요. A양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밀양에도 아닌 게 왜 여기 와서 밀양물을 흐리냐? 먼저 꼬리친 거 아니냐? 어머나. 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심지어 놀랍게도 노래방 도우미에게 이 A양의 실명을 말하면서 네. 그 A양이랑 너랑 똑같이 생겨서 반맛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경찰이 노래방 놀러 갔다가 네. 도우미한테 네. 이런 말을 네. 했다고요? 이 말을 들은 노래방 도우미가 제보를 했어요. 결국 법원이 이 해당 경찰관,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판결을 내려. 참,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네. 참 믿을 수가 없다. 너무 충격적이다. 네. 화가 난다. 이랬던 건데 네. 그 당시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까? 네. 검찰도 부적절한 반응으로 비판을 받았는데요. A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이랑 짜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일 때문에 밀양에 간 적이 있다는 거를 이제 언급하면서 나 같으면 한 번 당한 다음에 밀양 쪽은 쳐다보기도 싫었을 것 같은데 왜 어떻게 또 갔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물론 수사를 철저히 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네. 당시 그 끔찍한 성범죄를 당한 이런 어린 피해자에게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죠. 그리고 수사상 필요한 질문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참 그 A양 가족들은 결국 쫓겨나다시피 서울로 이사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2005년 당시에 밀양 성폭행 상담소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고 이게 보도가 됐는데 당시 이 사건의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는 응답이 무려 64%였습니다. 이런 정서 또 분위기 속에서 A양의 신상과 얼굴까지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기는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밀양 떠나서 서울에 와가지고는 잘 정착했습니까?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각한 우울 증세 그리고 또 정서불안 증세를 보였고요. 여러 차례 자살 시도까지 했어요. 결국 가족들이 A양을 폐쇄병동에 입원시켰는데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때 A양의 아버지가 고모와 고모부를 대동하고 가해자 부모들과 함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가해자와 함께 병원을 왔다는 게 무슨 네네. 말이에요? 이게 A양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때리면서 힘들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사건 발생 후 서울로 이사할 때도 아무런 도움을 안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병원에 와가지고 A양을 퇴원시키더니 합의를 강요했습니다. 어머나. 이 병원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당시 규정상 아버지가 데려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A양은요 5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몇몇 가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까지 써줬거든요. 그런데 그 합의금 5천만 원
A 양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그 돈은? A 양 어머니에 따르면요, 음. 이제 고모 등 친척들이 합의를 주도하더니 합의금을 두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나눠서 가져갔다. 네, A 양은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요. 억지로 합의했더니 돈은 또 어른들이 가져가 버리고 네. 크게 저절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네, 네, 네. 당시 실종됐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다행히 어머니를 다시 만났고요. 음. 어머니가 소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후에 함께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다시 정착해서는 좀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학교로 전학 가라고 했지만요, 학교마다 빈자리가 없다면서 전학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전학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네, 당시 전학을 거절한 한 고등학교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받아주는 게 맞다. 하지만 그런 애들을 받아주기는 좀 그렇지 않았냐. 그래서 한참을 학교도 못 가다가 이제 도움을 준 사람들 덕분에 겨우 전학을 가긴 했습니다. 예. 참 사회가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네. 뭔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너무 불쌍한 일인데요. 학교를 간 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의 부모들이 학교로 찾아왔어요. 왜요? 단원서 써달라. 탄원서 써달라? 네, 그래서 아니 지금 처벌받은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네. 또 찾아와서? 그래서 수시로 찾아와가지고 부모들을 피해서 A 양이 화장실에 숨어 있는 등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고요. 당시 A 양 어머니에 따르면은 새벽이고 밤이고 집에도 찾아왔대요. 합의서 써달라고. 합의서 써달라고. 네, 그래서 주위에서 그냥 써주고 끝나라는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A 양이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 써줬다고 합니다. 이게 뭐 1980년대, 70년대 일이 아니라 2000년대 일이라는 게 놀라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수사하던 경찰이 여러 가지 잘못을 해서 손해배상금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그게 국가든 가해자든 뭐 받은 돈에 실제로 받은 돈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 곳을 구하긴 했는데 네. 그 후에 어머니마저 이제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고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학업도 중단한 A 양,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어떻게 지냈을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 크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 다시 이 사건이 20년 만에 주목받은 이유는 아까 어떤 유튜브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는데 가해자는 멀쩡히 결혼해서 딸을 또 지극히 아끼는 모습이 전해지면서 네티즌이 크게 분노하고 있잖아요. 네. 그 식당 리뷰에 비난글이 도배되더니 이게 불법 건축물이다, 농지에 세운 건물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영업을 멈추고 건물도 철거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해자의 삶도 또 공개가 됐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도 공개가 됐고. 네, 계속해서 공개가 되었는데 사실 이 신상 공개 그리고 또 신상 공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평가, 예.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따져볼 부분도 많고 또 논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본방송에서는 이 시간 때문에 그렇죠. 다 다루기가 좀 약간 넘칠 것 같네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뭐였는지까지 일단 본방송에서 다루고 잠시 후 유튜브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의 이 가해자들의 삶에 대한 공개 문제는 좀 따로 더 우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탐정 손수호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탐정 손수호 못다한 부분을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전에 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뭔지 여러분 이제 다 기억을 하셨잖아요.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후에 이 피해자가 어떻게 살았는지까지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벌어진 일들, 즉 가해자 한 명이 백종원 씨 유튜브에 우연히 포착된 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가해자 신상 폭로에 대한 이야기를 파트 2처럼 2부처럼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손탐정님. 네.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지금 먹방을 하시잖아요. 뭐 식당 맛집들 찾아다니면서 뭐 이런 걸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데 2년 전에 밀양 지역의 어떤 식당에 갔다가 이렇게 뭐 촬영을 했는데 네. 거기에 그 가해자 중에 한 명이 포착이 된 거예요. 서빙하는 모습이. 네네, 음식 내는 그 종업원이 예.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밀양 사건 가해자다 이런 제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죠. 근데 뭐 사실은 그 식당의 주인이야. 네. 그 조카였다면서요. 네네. 뭐 어쨌든 서빙하라고 이제 아르바이트처럼 고용을 한 거고 식당 주인은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1년 전에 그만뒀대요, 이미.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예, 그렇기 그 때문에 사람이 그만뒀다고 가해자가? 네네. 그래서 식당의 운영자도 아니고 또 예, 경영에 예. 참여한 것도 아니고 예. 물론 이거는 식당 주인의 이제 주장입니다. 음. 만약 사실이라면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그 서빙을 하던 그 가해자가
사실은 좀 자숙하면서 뭐 이런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포착됐다면 이렇게까지 공분을 사지는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의 행적들, 그동안의 삶의 행적 같은 게 공개가 되면서 좀 다시 한번 공분을 사게 됐던 거였죠? 그렇습니다. 이게 자극하는 측면들이 있었죠. 음. 물론 과거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20년 내내 반성만 예.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예. 어쨌든 당시에 제대로 된 어떤 법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 그리고 또 그런데도 지금 현재 피해자는 힘든데 가해자들은 잘 먹고 잘 산다. 음. 이런 여론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인제 비난글이 막 도배가 되다가 결국은 "농지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면서 결국 영업을 멈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 영업을 음. 멈추면서 이걸 뭐 영업을 끝냈다라고 해도 어려운 게 네. 옮겨서 뭐 다시 뭐 하겠다. 음.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지금 일단 그 건축물의 문제 때문에 현재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영업을 다시 재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가해자의 삶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공개가 됐고 두 번째도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제 좀 개명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외제차 딜러로 일을 한다. 음.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이게 공개가 된 후에 그 당사자는 SNS 등을 폐쇄하고 비공개로 하고 음. 잠적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이제 해고했다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죠. 세 번째도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세 번째 관련해서는 약간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공개한 유튜버가 아니라 다른 유튜버가 또 등장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세 번째 가해자라고 이제 말하면서 근황을 폭로했는데 그러자 처음 두 건을 공개한 유튜버가 또 이렇게 또 지적을 했어요. 음. 그 사람이 가해자 중 한 명인 건 맞지만 세부 내용 중에 틀린 게 많다. 음. 그러면서 이런 글을 다니까 또 누군가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44명 한꺼번에 다 공개해라. 그런 댓글을 다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음. 다 공개할 것이다. 다 라는 공개할 거다.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어. 그러면서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가해자들이 나는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다른 가해자들의 신상을 알려주고 있다. 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유튜버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생각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특히 유튜브 상에서 퍼지고 있는 이 사적 제재에 대한 네. 이야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공권력이 아닌 개인들이 개인을 응징하는 뭐 신상을 공개하고 그래서 뭐 비난하고 뭐 가게 문 닫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적 제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요거 하나. 또 하나는 여기는 엄연히 지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인가? 혹시 피해자가 원치 않는 가해자 공개가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어떤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 일이 누군가에는 정의 구현일 수 있어요. 네. 지금 댓글에도 사회적 보복이 필요하다. 유튜버가 잘하고 시원하다. 있다. 뭐, 네. 네. 뭐 검찰 경찰보다 낫다. 음. 이런 댓글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엄연히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적인 제재이잖아요. 그리고 또 명예훼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20년이 지나서 각자의 삶의 영역이 구축이 됐습니다. 당시에 잘못한 거는 뭐 사실입니다만 네. 근데 그게 파괴될 우려가 있고 또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주변인들의. 네, 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해자는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적인 제재, 신상 공개를 속 시원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유튜버들에게 열광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증가되고 있는 거죠. 이런 유형의 사적 제재, 내가 응징하겠소 하는 유튜버가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가해자의 그 신상을 공개한 그 유튜브를 보면은 네. 이 건만 한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이 건 때문에 채널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 전에 뭐 여러 연예인, 뭐 유명인 등을 비롯해 가지고 뭐 언론에서 제대로 이제 정확하게 신상이 나오지 않는 그런 논란의 핵심에 선 사람들의 신상을 여과 없이 공개해요. 네, 그걸 전문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뭐 고소장, 고발장이 날라오면 난 네. 그거 감수하고라도 가겠다 뭐 이런 건가요? 네네. 대외적으로는 예.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예. 뭐 고소당해도 할 말 다 하겠다. 어허. 근데 그게 어떤
영업 또는 마케팅 목적의 글인지 정말 진심으로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의 발현인지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없죠. 그럼 이 사건의 경우에 이 피해자가 다 동의를 한 건가? 나도 가해자들의 삶이 궁금하다. 그들 사적으로 좀 응징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유튜버가 피해자 가족들의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당성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작 피해자 측은 허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한쪽은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물론 이제 가해자에 대한 이 응징이 이제 속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들을. 그리고 또 공권력의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도 일부 존재합니다. 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저희가 알지 못해요. 즉 20년 지나도록 계속 고통을 당해온 거는 우리가 아니라 피해자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적인 응징과 또한 큰 관심을 과연 피해자 본인이 원하고 있느냐, 그건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상을 공개했을 때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피해자, 무엇보다 피해자의 현재 이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피해자를 그 사건 초기부터 계속 도왔던 그 상담소 측에서, 그러니까 시민단체 쪽에서 입장을 냈더라고요. 피해자 쪽에서 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겨우 이제 삶을 그 사건을 잊고 지내고 있는데 다시 이것이 불거지면서 상당히 또 고통받고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호소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어떤 그게 걱정이에요. 다른 네, 것보다. 맞습니다. 네, 피해자의 의사를 뭐 서면으로 정확하게 모든 걸 확인한 다음에 언론이 보도할 수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언론 보도는 좀 정제된 내용이고, 그리고 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규정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매체의 경우에는 또 그 매체의 특성상 자극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또 그들 사이에서 또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자극적인 방향으로 더 진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신상을,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네. 제가 이렇게 공개했으니까 함께 욕합시다라고 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근데 그 유튜버들 사실 누구인지 저희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명 같은 거 쓰고 하는 게 네, 많아요. 아예 얼굴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목소리도 안 나오는 경우도 손만 많아요. 나오고 뭐 아니면 목소리도 기계음으로 하는 경우도 네, 많아요. 아예 AI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순수한 정의감에 의해서 가슴속에서 이제 정말 강하게 차오르는 그런 정의감으로 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합니다. 있겠죠. 물론 그러한 정의감에 의해서 하는 행동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구독자를 모으고 유명세를 얻어서 결국은 상업활동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꼭 이 사건의 유튜버뿐만 아니더라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관심을 모은 다음에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이런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서 공격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자칫 엉뚱한 사람이 잘못 지목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잖아요. 엉뚱한 사람이 지목된 경우가. 네네. 온라인상에서도 그렇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한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지목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 아니다, 법적인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그러자 그 여자친구일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린 유튜버가 뭐 하지 말아달라, 사과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미 그렇게 알려져 버리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거나 또는 믿지 않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잘못된 지적으로 인한 이제 불필요한 피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비단 뭐 유튜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언론도 오보가 한번 이루어지면은 큰 피해를 줘요. 맞아요. 예전에 지금도 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2012년에 그 나주에서 초등생을 성폭행한 고종석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종석의 사진이 굉장히 큰 신문사에 일면에 실렸어요. 일면에 컬러로 실렸는데 알고 보니까 고종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네. 와. 개그맨 지망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법적으로도 신상 공개, 또 얼굴도 사진도 마찬가지죠. 공개하는 절차와 규정들을 만드는 작업들이 이제 빠르게 좀 진행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와 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유튜브를 통한 공개가 과연 어디까지 용인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권력이 수사자라고 처벌 제대로 하자. 그래서 억울한 사람 없게 하자. 사적 제재가 이렇게 분출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자라는 쪽으로 에너지가 모아져야지. 그게 아니라 자극적으로 공개하고 뭐 그러다가 또 엉뚱한 사람이 막 공개되기도 해서 피해도 보고 피해자는 원치 않는데 해코지 당할까 봐 불안에 떨고 뭐 이런 상황으로 흐르는 거는 아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한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있었죠. 네, 그 사건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죠. 이번 주군요. 이번 주에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의 경우에는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같은 교제 폭력이고 교제 살인인데 한쪽은 공개되고 한쪽은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의대생 살인 사건의 그 피해자 측에서 네. 공개를 원하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예. 또 공개가 안 돼요? 네, 그것도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네. 그렇게 피해자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당연히 흉악한 범죄가 저질러졌고 네. 또 그로 인한 피해가 대단히 크고 또 당시에 이 가해자들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다는 의문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정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신상을 다 공개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비록 인기가 없고 또 욕을 먹을 수 있어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탐정순소 이번 주에 가장 뜨거웠던 사회 사건 같아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이모저모 들여다봤습니다. 좀 토론거리도 하나 던져주신 것 같아요. 네. 사적 보복, 우리 사회에 요새 유행하는 사적 보복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예전에 우리 라디오 재판정 코너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런 예. 거 있었으면 이건 진짜 대번 예. 올라왔을 이게 주제인데 벌써 한 7년 전 아닙니까? 네. 그런 거 코너 하나 만들어서 네네. 다시 한번 올렸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가 나타났네요. 네, 이거 짧게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예. 이게 20년 전이잖아요. 네. 물론 그 당시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철저히 하고 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 후에 많이 개선이 됐어요. 법률도 개정되고 또 양형도 달라졌고 네. 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대하는 어떤 그 태도라든지 문화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그렇게 처리 안 됐을 거예요. 그럼요. 절대 그렇게 안 됐고요. 20년 전이니까. 또 경찰이나 검찰의 인권의식이나 성범죄 수사 방식도 크게 발전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며 유효한 지원 수단이 무엇이냐. 네. 이거를 고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